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우의 창고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훼손지 정비사업 건축 허가 내 건 언제 나올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건축주들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대개 어디다 물어봅니까? 건축사 사무실에 전화합니다. 무턱대고 언제 나오냐?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글쎄요, 한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10월 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무리 기다려도 깜깜무소식. 자, 여러분들, 건축사 사무실에 무조건 내 거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내 창고가 허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허가가 늦게 나오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6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허가 언제 나올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흩어진 훼손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부천합은 2가지가 있어요. 도시공은 없었으니까 흩어진 훼손지와 내 사업지 30% 녹지로 기부천합하는데 경관녹지인데, 자, 흩어진 훼손지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받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경관녹지로 기부천합하는 사람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확인을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확인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업무는 남양주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이 국장님 내 거 허가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럼 저 사장님 몇 차에 승인 났죠? 모르겠는데요. 몇 월 달에 승인 났어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내 거는 몇 차에 승인이 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차는 21년 1월 28일이고 2차는 3월 30일, 3차는 6월 7일 이렇게 쭉 쓰여 있죠. 이게 21년도에 난 것들이에요. 그리고 6차 남양주시에서 제일 마지막에 승인 난 것이 22년 9월 14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몇 차에 승인 났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남양주시는 현재 5차, 그러니까 21년 12월 6일 날 승인 난 것까지는 5차가 공람 공고가 완료가 됐고 고시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고시가 나진 않았어요. 고시 직전에 있습니다. 그 전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까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내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고시가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이거부터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컨설팅 회사에 가면 이런 것들을 다 드릴 거예요. 남양주 시보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이렇게 해서 주소랑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 회사마다 이렇게 업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복도나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해놓고 고시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내 거 어디까지 왔는지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요걸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사업지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하고 결합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컨설팅 회사에서 다 줍니다. 내 거 어디하고 결합이 돼 있느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모두 컨설팅 회사에서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보시면 되고, 내가 3패동인데 1패동에서 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다든가 녹지선 가지고 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컨설팅에서 국토부 승인 난 거하고 다르게 변경이 돼서 다시 국토부의 재협의 대상인지 경미한 변경인지 내 사업지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내 사업지에 처리자가 있는지, 녹지 기부 변경 사항이 있는지, 국토부 재협의 대상인지. 경미한 변경은 남양주시에서 업무를 봅니다. 빠른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허가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남양주시는 한 일주일 정도만 주면 경미한 변경해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니까요. 다만 국토부 재협의 대상은 시간이 좀 걸리죠. 대면 심의에서 서면 심의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시간은 좀 걸려 보입니다.
급하게 사업지 먼저 허가 득을 해야 되는 분들은 먼저 허가를 내고 착공을 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변경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건축사 사무실 컨설팅 회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 이 소규모 환경성 검토,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끌려요. 소규모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완료를 해야만이 건축 허가를 득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유역관리청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게 시간을 많이 걸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줄었다고는 하나, 요게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지가 큰 거,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은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사업지가 녹지 포함해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거 사업지가 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막 한 1,500평, 뭐 1,600평 이상이 된 사업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진출입로를 확인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진출입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동식물 시설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류창고 진출입로로 모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알고 봤더니 행정센터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도로 조명 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연장하지도 않고 아니면 또 돈을 내주지도 않고 또 불법으로 더 확장해서 막 조명 허가 받은 그 위에 나머지도 막 불법으로 매립해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불법 점유를 했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변상금을 고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또 그 사업자 토지주가 변경을 하면 국어 점용 허가도 전 토지주는 해약을 해야 되고 또 신규로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양평 농어촌 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양평 농어촌 공사에서도 쉽게 안 해줍니다. 이것도 뭐 보름 동안 고시해야 되고 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로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이 심의 대상인지 파악을 해라. 이건 뭐냐면 내거 건축 평수가 1,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양주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언제 열리는지, 그게 뭐 다음 달에 열린다, 또 연장됐다, 코로나 때문에 뭐 또 연장됐다,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고요. 여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문화재 심의 대상인지도 파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문화재청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협의 대상이 되면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내 거가 무조건 허가가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6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뭐 허가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위허가 접수, 건축허가 접수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국토부 승인 나고 국토부 협의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은 행위허가를 접수한 다음에 건축허가는 언제까지 뽑아야 돼요? 건축허가 득은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행위허가 접수는 했어. 실효는 안 됐어. 그런데 건축허가는 언제까지? 내 거 계속 뭐 무슨 문화재청이다, 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다, 뭐 소규모 환경성 검토다, 시간이 막 끌어. 행위허가 접수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 허가가 안 나오고 2년이 지나도 허가가 안 나와. 허가득은 마감 기간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축 허가득을 하면 건축 착공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많이 공부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건축 허가득한 일로부터 2년, 그리고 1년을 연장이 가능하니까 총 3년 동안 안에 착공을 하면 됩니다. 2년 안에 해야 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3년. 자, 그러면 건축을 허가득한 것은 착공은 3년인데 착공이 한 다음에 준공 마감일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공사 시작하면 6개월 안에 공사 마감을 해라?
1년 안에 공사 마감을 해라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 마감 기간은 없습니다. 예. 착공을 하고 준공 마감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늦게 나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 건축허가 안 나온다고 혹시 뭐 훼손지 정비 사업에 실효가 된다든가 이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파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문해자 심의 대상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건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전화해서 내 거 건축허가 언제 나오냐라고 하지 말고 내 거는 지금 뭐 때문에 어디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지 이걸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문화재든 뭐 도시계획 심의든 도시계획 심의 안 되면 거기에 맞게 수정하고 변경하면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주민들과 이해타산, 옆집과 감정 싸움. 뭐 녹지선 때문에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나는 좋은 땅 주고 너는 뭐 네 거는 더 좋아지고 내 거는 나빠지고 내 거는 좋아지는데 네 거는 더 좋아지고 막 이런 어떤 감정 싸움, 이해타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지요. 다른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컨설팅사나 건축사 사무실에서 모두 해결을 할 거니까요. 4번 위에 있는 3번 주민들과의 감정 싸움, 이해타산 이 문제만 없으면 허가를 독촉할 이유는 전혀 없다. 허가 늦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왜? 빠른 건축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거는 공과 상태라든가 뭐 나는 빨리 사옥이 이사 가야 된다든가 물류창고가 빨리 나는 써야 된다든가 이런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건축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으면 독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독촉할 이유가 없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건축 허가를 득하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득하면 착공 마감까지 착공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2년 후 정도 가면 건축허가 늦게 나온 사람이 부러울 수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빨리 나온 사람은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으니까. 자, 건축 시공 급하지 않는 주민은 늦게 허가 나온 건축주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1000평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300평을 녹지를 주고 700평을 그 건축 부지로 쓰잖아요. 1000평을 이행강제금 없이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래? 아니면 건축 비용 들고 뭐 기송구 대출 받아서 300평 녹지 기부하고 700평 사용할래? 이거지 않습니까? 그냥 1000평 지금 쓸래? 아니면 남양주시에 300평 주고 700평 그런만 건축 비용 들고 쓸래?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대지라든가 공가 상태라든가 뭐 지금 임차인 넣으면 또 명도하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건축을 빨리 하는 게 맞고 지금 내가 직접 자가로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임차인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건축을 빨리 서두를 이유 또 허가가 빨리 나와야 될 그런 이유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의 창고TV 회순지 정비사업 건축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정상 회순지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동의 창고TV는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생각나시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